네, 현장에는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화제의 업무 보고 뭐 일잘러들의 티카티카 현장 아니면은 뭐 꾸짖음 당하는 현장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까지 일단 4일차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는데 네. 이게 뭐 예상하기로 사실 정부가 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흥행하기도 그쵸. 어렵고. 뻔하죠. 근데 이번에는 화제성이 좀 뛰어난 것 네. 같습니다. 어떤 게 화제가 좀 됐을까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업무 보고라는 게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도 너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려운 용어들 이재명 대통령은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일부러 국민들 보라고 조금 설명을 좀 추가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도 기사 쓸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질타하는 부분도 물론 쓰지만 네. 이게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지시사항, 예를 들어서 탈모만 해도 네. 탈모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런 부분들 기사 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탈모에 많습니다. 관심 있으시군요.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요 그래서 이슈네. 그리고 이게 원래 목표를 설정해놨던 게 있습니다. 지난 5일에 네. 강유정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국정 철학을 알리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효과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효과도 더 컸고 네. 정보의 투명화 이 부분도 너무 컸고 네. 그리고 공직 기강을 잡는데도 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창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 철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다. 미지의 세계가 열렸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희 용산에 비밀 통로를 만들 정도로 소맥에 취해서 입출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암흑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이 선포식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고 약간의 리얼리티 쇼 같은 면이 있지 않았냐. 이 안에 서사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 이 고위 공직자들 하면 나보다 너무 멀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행사장에서 만나도 내가 그 근처는 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그 코앞에서 지금 TV 화면 속에서 혼나는 모습도 보이고 쩔쩔매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일종의 쾌감도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쇼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민간의 사회, 뭐 저 같은 경우에 25년 동안 대기업 팀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정치계로 나왔는데 민간의 영역에서 이보다 더 치열하게 이 업무 보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수준도 아주 하급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이 국정 운영이 2층까지 이렇게 돼 왔던 거야?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도 풀리는 이런 장면들이 모든 요소가 종합돼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님 어저께 생중계 업무 보고 요즘 국민들이 보면서 특히 탈모 이슈 보면서 이거 넷플릭스보다 재밌는데?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여러 가지 이전에 고위 공무원들이 정말 탈모는 생존입니까? 그렇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같이 보이기 외모, 외향적인 면이 되게 치중되는 이 사회, 그것도 경쟁력의 한 요소로 치부되는 사회 속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맞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 면접 인터뷰 강의를 좀 하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아니 헤어스타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이 있거든요. 스타일이 좋으셔서. 그거보다 이제 탈모를 감추거나 나의 약점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20대, 30대 청년들한테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뭐 3, 40대만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고 이것은 성과 뭐 연령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에게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의지화시킬 것인가라는 이재명만의 그 정치적 철학이 나온 게 아닌가. 결국에 탈모 치료 지원은 일상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워딩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논란도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이 제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신중한 입장 밝혔습니다. 그건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게 이제 이번 업무 보고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철학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실무 행정 처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재정 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인력 운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에게 또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이것과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 사례. 네.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비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히 그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정말 똑똑해 일 잘해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워딩 재래식 언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몸담고 있는 기자로서 이 워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취임하고 나서 해온 행보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있고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지만 네. 그 브리핑 이제 대변인들 브리핑하고 수석들 브리핑하고 뭐 이런저런 브리핑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걸 국민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더 보거나 이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얘기한 게 어쨌든 업무 보고 생중계도 같은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한번 걸쳐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얘기했는지 이걸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언론들은 뭐 결국에 뭐 이학재 사장 관련 얘기라든지 질타되는 부분들, 좀 자극적인 요소들을 보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재래식 언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군요. 지금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딴 얘기한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언급까지 됐는데 이 논란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게 어제 산업부 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 이제 시작되는 자리에서 시작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조금 노골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이슈를 계속 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학재 사장 얘기인가 싶었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학재 사장 얘기였고 외화 밀반출 관련해서도 사랑과 전쟁을 예로 들면서 사랑과 전쟁이 이혼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냐, 뭐 바람 피는 법 알려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좀 사건을 조금 더 보면은 이학재 사장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화 밀반출에 대해서. 근데 뭐 민주당에서 공개한 MOU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사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검색 범위는 미화 1만 불 초과의 외화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학재 사장은 이게 그냥 단순히 MOU지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네 뭐 인천공항에 법적 책임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물은 건데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이게 과연 야당 망신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 기자 말한 대로 재소환됐습니다. 외화 반출에 이학재 공항 사장 이렇게 다시 재소환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이학재 사장이 SNS 반박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워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이 이 사태를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정쟁적 요소로 영악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의도가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쾌하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치고 나간 걸로 보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질문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외화 반출과 관련된 그 검색이 가능하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 저희가 출국할 때 공항만 이용해봐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00% 나갈 때는 보안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입국할 때는 어떻게 하죠?
스팟 체크죠. 예, 랜덤으로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세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만 체크한다. 이고 나갈 때는 보안과 안전의 문제와 관련한 모든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세관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죠. 그 공무원들을 그만한 수를 채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총기가 거기서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뭐 경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그 책임자를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외화 밀반출 같은 세관과 관련된 문제는 또 그 담당자가 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이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그 이튿날 업무 보고 있고 이튿날 아마 담당자들이 우리 MOU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라고 뭐 서류를 줬겠죠. 근데 이것도 본인이 예력이 있고 본인이 경험해본 업무적 지식이 있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업무에 들어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이 무지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내용 이미 1997년인가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마치 이걸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다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하는 게 이학재 사장이 정치인인지 그렇죠. 공공기관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솔로 지옥 보면 모두가 솔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네, 역시 네. 공당의 대변인답습니다. 네. 예, 찰졌습니다. 네. 이학재 사장에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대통령이 다른 업무 보고에서인데 또 이학재를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정치적 의도보다는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이 권한과 막대한 권한과 재정에 대한 그 권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 못할 때 그게 국민들,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땅콩 해양이 생각났습니다. 땅콩 해양을 많은 분들이 이게 갑질 폭력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 조땡땡 씨가 본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그렇죠. 땅콩을 까서 주는지 봉지채 주는지 또 그 배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일방적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리더의 잘못된 업무 지식과 경영 능력의 함량의 미달로 인해서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지금 우리가 맨날 글로벌 경쟁하는데 한국,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치, 우리가 또 치열하게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제 속에서 대통령은 이 점을 짚은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만큼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못 가지고 있다면 공부 좀 해라. 함량을 좀 더 숙달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한동희 기자. 우리가 정광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가이야 일 잘해라고 인정받았던 게 바로 정광킴. 우리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극찬을 잘한다. 저는 눈을 보면서 놀랐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 눈에 저렇게 꿀이 뚝뚝 떨어질 수가 있구나.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각별하게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각별히 아끼는 것 같은데 어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김정관 장관이 마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가짜 일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장관이 이제 퇴근을 안 하고 있으면 밑에 이제 국장이라든지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 메신저만 보고 있죠. 퇴근할 때까지. 네, 이제 장관이 퇴근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김정관 장관이 이제 민간에서 왔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쓸데없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제 장관이 가서 축사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보고서들도 이렇게 의미 없는 보고서들이 너무 많다. 그냥 형식적인 것. 그래서 30%만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줄일 수는 없고 30%를 일단 줄여 나가겠다라고 했고 이걸 이제 산업부 내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역 찾아서 하는 타운홀 미팅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소통해서 이 정도면 30% 줄여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자마자 그러면 이거 전부처에다가 적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이제 지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뭐 이게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토마토에도 가짜 일이 있나요? 뉴스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회사에 가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장이 퇴근 안 했는데 뭐 저희가 퇴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야.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도 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짜일 30% 줄이기 이 정말 직장인들이 환호할 만한 사안이다 다들 했는데 네, 어때? 을들의 대변이 저에게 의뢰하시면 함께 투쟁해드리겠습니다. 아, 뉴스토마토를 위해 투쟁하는 네. 박창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든든하시겠습니다, 기자님. 네, 요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좀 비판 부분도 좀 볼게요.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망신 주기식 업무 보고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당한 업무 평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생중계로 나가고 이걸 이제 프레임화 하려는 뭐 그런 측에서는 뭐 망신주기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업무를 자기가 어떻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당 출신의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이 자리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소견이나 여태까지 이제 행정 수반 또 본인의 권한을 벗어나서 결정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본부에 수장으로 계시면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이런 자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저는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두 분께 공통된 질문 시간 관계상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평가가 극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대박 쳤다. 이건 정치적으로 레토릭이고 국면 전환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찬일 대변인부터. OTT가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적절한 대통령의 처신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호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공직 기강이 잡히고 있다. 이제 국민들에게 기강이 잡히고 네, 있다. 공무원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대통령한테 밀실에서 보고하던 걸 떠나서 이제 국민들 앞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직 사회에도 일하는 정부로 자리 잡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게만 얘기했는데 그럼 진지하게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투명성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우리 그렇죠. 국가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 정상화의 한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다음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